오래전 강릉의 해변 근처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고요한 바다와 아름다운 모래사장을 자랑하며 밤마다 하늘에 떠오르는 달빛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참으로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강릉의 작은 마을에는 하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고 그녀의 눈은 반짝이는 별처럼 빛났습니다. 하늘은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곱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데 힘쓰며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해의 여름, 마을에는 해라는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해는 여행자였고 그의 일행과 함께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사랑했고 바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걸 즐겼습니다. 해는 넓은 마음과 따뜻한 성격을 지닌 젊은이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쉽게 친해졌습니다. 하늘과 해는 운명처럼 바닷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눈이 마주친 순간 서로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하늘의 웃음소리는 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해의 따뜻한 위로는 하늘에게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둘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마음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해가 머물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가 떠날 날도 가까워져 갔습니다. 하늘과 해는 해변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해는 떠나야 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해가 떠나야 하는 날, 두 사람은 함께 바닷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도 밝았고 바다 역시 잔잔하고 고요했습니다. 하늘은 달을 바라보며 해에게 말했습니다. 달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봐 주길 바래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달이 떠오르면 서로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해는 하늘을 꼭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달이 비치는 밤이면 언제든지 당신을 생각할게요. 그리고 나도 머지않아 다시 돌아올게요. 해가 떠난 후 하늘은 매일 밤달과 바다를 바라보며 해를 그리워했습니다. 해 역시 밤마다 어디선가 바라보는 달빛 아래서 하늘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이 전설은 강릉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릉의 바닷가에는 두 사람의 사랑과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 하여 많은 연인들이 그곳에서 서로의 사랑을 기리고 싶어합니다. 강릉의 달과 바다는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의 증인으로 오늘도 그곳에서 반짝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해의 사랑은 강릉의 전설로 남아 마을 사람들과 방문객들에게 영원한 사랑의 힘을 믿게 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대전의 한적한 마을 근처에는 빛과 그림자의 숲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천년간 많은 전설과 신화의 주인공이었다. 사람들은 이 숲을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그곳을 탐험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에 사는 나무의 정령들은 고대의 마법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마법은 자연을 가꾸고 생명을 치유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 힘은 빛과 그림자의 균형에 의해 유지되며 그 균형이 깨지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친다고 전해졌다. 제주도에서 이주해온 마을의 한 소녀 수지는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빛과 그림자의 숲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며 그 숲에 직접 들어가 보고 싶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미스터리한 병이 돌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전설 속의 그림자의 힘이 약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지는 마을 어른들에게 허락을 구해 숲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녀는 숲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지는 조심히 숲의 길을 따라가며 도중에 여러 가지 마법 생명체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모두 수지를 돕기 위해 나타났고 그녀에게 다양한 빛과 그림자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드디어 수지는 숲의 중심부에 도착했을 때 빛과 그림자의 조화를 지키고 있는 신비로운 나무를 발견했다. 나무는 약해진 상태였으며 그 주변에는 아름답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었다. 수지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빛과 어둠의 균형을 맞추어야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았다. 수지는 마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들이 겪은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서서히 균형을 잡아나갔다.
그 순간 신비한 빛이 그녀에게서 뻗어나와 나무를 감쌌다. 나무는 다시 활기를 찾았고 그 순간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졌다. 마을로 돌아온 수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모험과 배움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마을은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빛과 그림자의 숲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를 느꼈다. 그 후로도 수지는 빛과 그림자의 균형을 지키는 방법을 사람들과 공유하며 모두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썼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그 숲에 대한 이야기는 또다시 전설로 남게 되었다. 수지의 이야기는 대전 지역을 넘어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그림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성남 지역에는 수백 년간 내려오던 전설적인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숲의 중심에는 은빛 물결이 흐르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 주변에는 항상 푸른 빛을 발하는 신비로운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사계절 내내 자신의 빛을 잃지 않았으며 지방 주민들은 이들을 영혼의 나무라 부르며 경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들의 기운은 숲을 방문한 사람들의 마음에 신비로운 힘을 불어넣어 준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고 그 가운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현이었고 그녀는 작은 농장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수현은 항상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고 오늘 그곳을 방문해 자신의 소원을 빌길 꿈꿨습니다. 어느 날 수현은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새벽이 밝기 전에 집을 떠나 숲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숲은 아침 햇살이 비치며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고 수현은 마치 꿈속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숲속의 연못가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못의 물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영원의 나무 중 하나인 것처럼 빛을 발하며 연못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숲의 수호자라 소개하며 수현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호자는 숲에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어린 소녀는 집중해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수호자는 수현에게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수현은 잠시 생각한 후 우리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지켜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수호자는 미소 지으며 연못의 물을 한 줌 떠서 수현의 머리 위에 부었고 빛나는 물방울들이 수현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현의 가족은 건강하게 잘 살았으며 그녀는 자주 숲을 찾아와서 수호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호자는 늘 변함없이 수현과 가족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수현은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이 신비로운 숲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전하며 그 전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성남의 마법 숲과 그 전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며 수백 년간 변치 않는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해안가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 해남에는 바다와 땅이 만나는 곳에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초록 빙단처럼 펼쳐진 논과 푸른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간간이 노랗게 반짝이는 이채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해남의 바다는 그리 깊지 않았지만 맑고 푸르렀으며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여 어부들에게는 귀중한 생계터였습니다. 이 바다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으니 그 전설의 주인공은 용왕이었습니다. 오래전 용왕은 이 지역 바다의 평화와 풍요를 지키는 수문장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남 마을에 길고도 고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과 밭은 쩍쩍 갈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바다는 먹을 것을 아끼기라도 하는 듯 물고기들이 자취를 감추고 바닷물조차 메말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함께 모여 비를 기원하며 기도를 드렸지만 하늘은 그저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노인이 마을을 구할 묘책을 제안했습니다. 용왕에게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지도 모릅니다.
노인의 제안에 주민들은 용기를 얻었고 드디어 용왕에게 가기 위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의 젊고 용감한 청년 준이는 번뜩이는 지혜와 강한 의지를 가진 마을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용왕에게 가서 마을을 위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하고 그는 배를 타고 푸른 바다를 가로질렀습니다. 준이가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는 기다란 물결에 휘말려 결국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바다에 빠진 준이는 정신을 잃고 깊고 어두운 바다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었지만 갑자기 둥글게 빛나는 황금빛 물고기가 나타나 준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물고기는 다름 아닌 용왕이 보낸 전령이었습니다. 전령은 준이를 황금빛의 정원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그는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용왕을 만났습니다. 용왕은 준이의 진실된 마음과 결심을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너희 용맹과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느껴진다. 내 너희 마을을 돕겠다고 말하며 준이에게 신비로운 물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물병을 가지고 돌아가라. 물병에 물 한 방울이면 마을의 농과 밭에 충분한 비가 내릴 것이다. 준이는 용왕에게 깊이 감사드렸고 전령의 도움으로 마을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를 환영하며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준이는 용왕이 준 물병을 마을 한가운데서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신비롭게도 맑고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짧은 시간에 축복의 비로 촉촉해졌고 메마른 농과 밭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이후로 해남의 사람들은 매년 이 날을 기리며 축제를 열고 용왕의 은총에 감사드렸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서로의 어려움을 돕고 사랑을 나누는 마음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해남은 그렇게 다시 풍요와 평화를 되찾았다고 전해집니다.